근데 아까 그 김호준 씨 영향이 왜 조금 떨어졌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게 이제 20년 전쯤에 이제 이른바 김호준 씨로 대표되는 이 유미디어가 등장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성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 독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깼잖아요. 맞죠. 독점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한 20년이 지나가면서 근데 김호준 씨 경공 뭐 이런 데서 약간 이제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정부 쪽에서 이제 친정부 내지는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 야당 시절에 약간 빨대 꽂아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사실상의 독점권을 해서 거기서 이제 특종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약간 그런 독점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아닌 것으로 또 변해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들어가가지고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하고 그 아까 KTV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조금 관심이 있는 일반인 시민들도 이게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무리하게 근데 정보를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프레임을 짠다든가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그 당시에 뉴미디어의 새로운 스피커들이 이제는 이제 뭐 이용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재래식 스피커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도 갈래들이 점점 다양하게 나오면서 맞아요. 네. 이 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어준 씨의 어떤 이 영향력이 아주 뭐 급격하게 저물어 갈 거냐. 그럴 일은 당장 없겠죠. 당장은 네. 없고 그렇다고 당장 여기에 대한 대항마적인 유튜버들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것도 어렵죠. 지금은 좀 네. 어렵죠. 그런데 다만 냉정하게. 네. 그 생각 좀 들어요. 이 김 씨 유튜브 대항마 역할을 누가 하나? 저는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관세 같은 현안이 있으면 다 이게 직접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 X 계정을 통해 가지고 네. 계속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잘못 알고 있던 거 아니면 뭐 누구는 그런 표현을 하던데 가스라이팅 당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지난달인가요? 그 뭐 누구죠? 신문계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왜 이 어디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게 김호준 씨 유튜브인지 모르겠지만 이 김민석 총리가 순회하면서 뭐 국정 설명한 건 자기가 처음 본다. 어떻게 뭐 이게 세력 만드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X에다가 김민석 국무총리 칭찬을 해요. 국정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국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국민주권 정부의 시발점이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 방송에서 그 잘못된 거다. 발언을 타깃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지금 되게 이제 당 내부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든 수습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 X를 통해서 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조금 진짜 대통령 팔아가지고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대통령이 그냥 워딩을 덧붙이면서 판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가 또 하나 기억되는 게 이제 그 한겨레 칼럼이었나요? 뉴 이재명이 맞아요. 게재했죠. 네. 죄가 없다였나요? 그거를 리트윗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안 그래도 했었는데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김어준 뭐 저기 씨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 올드 친명, 뭐 뉴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뉴 이재명을 이상한 것으로 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뉴 이재명에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막은 측면이 있고 제가 이 구도를 또 말씀드리면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데 일단 그 뉴 이재명이라는 거는 뭐 저는 뉴 이재명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기본에 지지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좋아하게 된 이제 진보 진영의 사람.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뭐 친문 쪽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보수 중도 보수쯤 되는 또 일부 사람. 그래서 뉴 이재명이라는 건 바운더리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뉴 이재명, 뭐 올드 친명 이런 식으로 해서 김어준 총수는 자기가 올드 친명이고 뉴 이재명은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면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금탕질하고 친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잘 걸려든 게 이제 이현주 의원 옛날에 이제 리박스쿨 발언 등을 얘기하면서 저희도 지난번에 뭐 유시민 그 작가 이제 비판하는 유튜브를 했을 때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이현주 리박스쿨 발언 조사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현주 의원을 일부러 타겟으로 삼아서 뉴 이재명이라는 건 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에 대해 평가는 제가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근데 이현주 의원이 확실한 거는 그 합당 과정에서나 뭐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고 이제 이쪽과 반대 진영에 섞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을 그래서 상징으로 삼아서 이제 유 이재명이라는 게 다 이런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구획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거를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뭐 죄가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이 프레임 아와 PR을 프레임을 짜는데 굉장히 그 고약해요. 고약하고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 유 이재명 많아요. 그냥 원래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했다가 하는 거 보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보수 뭐 태극기 아니거든요. 근데 나 유 이재명이 하는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럼 그런 사람 다 이상한 불순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올드 친명 뭐 자기가 올드 친명이라고 해서 우리는 올드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옆에서 좀 이렇게 쓴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불순하다. 네.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김진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 이재명이 죄가 없다 칼럼을 딱 리트윗을 하면서 한번 정리한 측면이 있죠. 근데 웃기는 건 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대통령이 정리를 했음에도 계속 지금 기여를 높여가고 있다는 그리고 것이죠. 이런 그 프레임 싸움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본인의 입장을 통해서만 그 자기 의견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부대적으로 이 진영 내에서 뭔가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을 또 이제 동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유시민 씨 얘기는 이제 대표적인 거고 김어준 씨가 과거에 유시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까 궁금해서 본인의 저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냐면은 유시민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권력 의지가 아주 졸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내려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이 만났고 주기적으로 인터뷰했고 지역구 주민으로서 같이 마실에서 만나던 사이고 누님도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유시민에 대한 모든 오해는 그 사람을 불타는 권력 의지를 가진 모사꾼으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유시민에 대해 순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과거에 했던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스피커가 결국은 김어준 곁에서 상당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장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먹히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논쟁 과정 속에서 질타를 받는 요인도 됐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할이라는 것이 김어준 씨가 기본적으로 자기 방송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나 힘으로써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어쨌든 간에 유 이재명 논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민주당의 또 권력 구조를 흔드는 변수 중에 하나로 등장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차후에 이제 그런 권력 재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섣부른 전망인데 아직까지는 뭐 김어준 씨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아까 뭐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동접자는 뭐 25만 명, 뭐 4만 명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뭐 가장 많이 보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 또 댓글 달릴 겁니다. 아마 기레기들아서부터 해서 뭐 대충 그려져요. 몇 가지 갈라치기 네. 하지 말라부터 하고 뭐 김어준 저기 싸울 때 너희들 뭐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 세력이 탄탄해요. 그래서 이게 뭐 김어준 총수가 갑자기 푹 꺾여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권력 투쟁은 점점 가열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김어준 씨로 상징되는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이제 참고 아니면 그 영향력이 무섭거나 아니면 좀 눌려서 아니면 뭐 김어준 씨가 그동안 뭐 좀 상황이다 이런 비판을 봐도 그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의원들을 좀 줄 세우고 약간 뭐 좀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방송 진행을 좀 한 건 사실이죠. 뭐 의원들 앉혀놓고서 말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은 뭐 그냥 받아들일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상대가 그때만 해도 이제 반대쪽 윤석열 뭐 미친 짓 할 때 그걸 뭐 속 시원하게 조져주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분명히 느꼈는데 이 합당 발언 이후에는 합당 무산 이후에 지금 김어준 씨가 던지는 발언들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고 좀 트집 잡는다는 느낌도 좀 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KTV 사건만 해도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논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네. 본인이 좀 잘못하면 사과를 할 줄도 알았는데 사과는 절대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럼 말은 말든지 근데 말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디서 본 것도 같은데 김어준 씨가 긁힌 것 같아요. 긁혔다. 그래서 이제 합당 무산에 내 말을 안 들어 긁힌 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내 말 들을 때까지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는 김진우 기자가 그 대통령이 그 자기 X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대항마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 김어준 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그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워터게이터 발언도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니 저희 같은 언론에서 그거 했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타다 이거 예. 난타. 예. 이 무슨 발언들이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 같아요. 오늘 발언도 굉장히 셌고 지금까지 있던 발언들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발언 나와도 가만 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거 심지어 민주당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는 사람 이거는 지금 이 뉴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뉴 이재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올드 이재명도 여기 들어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지하겠죠. 근데 김어준 씨로 이제 대변되는 그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강고하니까 이 권력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8월에 전당대회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이제 일전 불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뉴 이재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장 이제 충돌적인 요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발화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뉴와 올드를 가리는 단층선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도 굉장한 확신을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기 한참 전에 나는 물론 문재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그 역할을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야. 인터뷰 대담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출마해야 한다고 열심히 떠들어댈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했고 실제로 김어준 씨의 추동을 받아서 두 번의 대선 도전 끝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정치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잘 모르고요. 그때는 또 이제 보수 정당을 나갔으니까 다만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은 출입을 했었으니까 그 당시 들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그 비서실장이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사람인데 좀 유하시고 좀 우유부단하시다.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정치는 절대 혐오하는 사람이다. 안 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은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통령으로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서거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지만 김어준 총수가 이제 충동질을 해서 나온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끌어당긴 건 맞잖아요. 그럼 김어준 총수는 거기에 대해 절대적인 그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고 계속 방어를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차례. 본인이 네. 끌어냈기 때문에 본인이 부정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일단 본인이 끈 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한 게 뭐이냐 그러는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조금 더 많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뭔가 진행을 시켰던 거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소장의 분위기 좋았죠. 네. 그리고 그거는 분위기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에 좀 어그러진 거지.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한 게 뭐냐 남북 관계도 나빠지고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힘을 잃었어요.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은 평가가 오가는 사람인데 김어준 씨는 그걸 갖다 좋은 거로만 지금 포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김대중 없이 노무현 없고 뭐 저기 문재인 없이 이재명 없다 하는데 문재인 다음에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빼먹으셨죠. 이제 그런 논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담인데 이거 보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평산 책방 지난해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댓글에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최근에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깨끗해요 댓글창이. 그래서 그래요? 좋은 말만 화이팅이래요. 보니까 구독자만 댓글을 남기게 바꿔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아, 시스템을. 네, 그래서 댓글창이 깨끗해서 좋습니다 이러는데 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부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어떤 기자회견 때인데 모 기자가 저기 좀 강경지 지금 문 빠지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인데 저도 야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나도 정치인으로서 비판을 견딘 사람이다. 양념같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연하게 말했구나.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양념에 본인이 세게 절여지신 거죠. 절여지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도 의연하게 견뎌야 되지 않나. 왜 댓글창을 막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을 좀 계속 이용해 먹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엔 대통령은 그렇게 정치에 뜻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소환을 하고 뭔가 좀 그 어떤 상징 이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누군가 세우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뭐 사실은 정치 영역을 관찰한 기자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이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중요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김어준이 뭔가 정청래 대표를 조력해서 이루려고 했던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의 흐름과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만 조국혁신당이 가 있는 사람의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복무했던 사람들이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사 연결된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김어준 대표가 상정하는 넥스트 권력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또 중심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합당을
영상을 기획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이재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유이재명 내부에 이제 특히 정청래 당권파들을 비판한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건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비친인지 아니면 그냥 약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툴레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가 그게 나와요. 이제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조국 뭐 대표랑 해서 뭐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랑 이 정청래 씨가 이렇게 연결돼서 결국에는 이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거 아니야. 그 뒤에는 이제 네. 김어준 씨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김어준 씨 방송 뭐 볼 시간도 별로 없고 해서 잘 못 보는데 최근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또 더 강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어디 와서 우리는 모두 노무현의 유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민주진보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감정선 내지는 어떤 거를 건드린 트리거죠.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가 나오면 특히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없어지는 있잖아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걸 딱 밀어넣은 검찰개혁이라는 절대지상 과제. 근데 검찰개혁이 절대지상 과제인데 그 개혁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을 다 지상에서 없애자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약간의 뭐 지금 이제 정부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노무현의 한 내지는 이런 게 남긴 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니들은 뭐 하냐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해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흐름에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무슨 말하면 그냥 반대되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때 뭔가 프레임을 짜는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이 강성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 강성파의 목소리들이 심해지고 최근에 이제 이른바 거래설까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서 딱 뭐 저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야 이게 진짜 뭐 이용 기자는 고약하다고 했는데 진짜 고약하게 그 프레임을 짜는구나. 여기서 그러면 누가 무슨 말 해도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잘못하면 이거 전당대회 이야기 하셨지만 그 전에 이거 잘못하면 이 지지자들 내지는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유이재명 쪽에서 말하는 게 지금 반명 정선에 본격적으로 커밍아웃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걸 본인도 더 이상 물러설 기미가 없는 그러니까 끝까지 가버려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수습이 될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하도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뭐 요즘은 조용합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 수정안 잘 수습하겠다고 하면서 강성파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받아서 또 수정할 것처럼 이야기를 열어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수정안, 그러니까 정부안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안이라는 게 사실 정부가 처음에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기간이 좀 있었죠. 그게 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이거를 고치자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안이 아니라 정부와 당이 같이 만든 수정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입법 예고를 했었고 그 입법 예고를 받아가지고 그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했잖아요. 이거를. 그랬는데 그걸 다시 수정하겠다. 그럼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는데 수정하고 난 뒤에 지금 민주당 강경파가 근데 이거 봤더니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수정해야 돼. 그럼 언제까지 하자는 거죠, 이거? 그거를 이동영 작가가 자기 방송에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동영 작가는 보니까 사실 대통령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센 말언을 그동안은 좀 이렇게 좀 자제를 했는데 일부 스피커의 공포 마케팅이다. 그러고 공포 마케팅.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해요. 수정해오면 또 고치자고 하고 언제까지 할 건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준우 기자 그 지적은 타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저도 얘기하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잘 짚은 사람이 문학평론가 요새 우리 방송에서 나오신 함동균 평론가하고 그 철학 유튜브 하시는 예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두 분이, 네. 근데 두 분이 사실은 지난 한 가을부터 계속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일부 사람들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분들도 커졌습니다. 커졌고 네. 열심히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 주장인데 저는 굉장히 저도 사실 그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얘기 끝내면 사실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사유화했다. 김어준 씨가 뭐라고 사유화했냐면 자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으면 이거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런 대통령 없었어 돌아보면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김어준 씨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노무현 정신을 승계하고 노무현 정신을 해석하는 사람처럼 유일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걸 사유화했다. 사유화해서 자기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팬덤을 구축하고 뭐 이제 뭐 정치적 권력으로 이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의도해서 노무현 정신을 끌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급한 거나 아니면 좀 자기가 뭘 해야 될 것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있던 차에 저도 이 생각을 맞아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하겠거나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김어준 씨가 각종 이제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뭐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여권하고 이제 부딪히는 네.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어떤 재료로 삼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우리 유족이다라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채의식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지는 제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지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할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김준우 기자 얘기했듯이 절차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인데 자꾸 꺼내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약간 의도가 있어 보인다.